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리PD 변병선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변씨입니다. 변씨고 병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진실되게 한번 소통하면서 싸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호전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민주당이나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정의로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팔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게 되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싸워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번 살다 정의롭게 한번 싸우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여러가지 포부를 밝혔고 계속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고,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과 민주당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전벨트 안 맸습니다. 제가 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이준석 의원의 그런 학위 같은 거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그런 거 해결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김영윤 소장도 잘하면 소송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보면 무서운 게 경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금융치료 같은 거를 잘 알아요. 그 심리를. 그래서 자기한테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못할 것이다. 북한 같은 사람들의 그런 일종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찍소리 못할 겁니다. 저도 사실 좀 쫄긴 쫄았습니다. 사실. 나오니까. 김수현 씨처럼 그렇게 몇백억의 그런 소송을 걸어버리고 무조건 댓글만 달아도 이렇게 해버린다 하면은 좀 북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리 대중정치인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말이 줄어들 겁니다. 조용해질 겁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해서 저거를 완전히 막아버리겠구나, 틀어막겠구나,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해서 학위를 해결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의 상납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난 거, 그게 아마 공소시효도 그때 지났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본 거였고, 근데 검찰에서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 나중에는 무혐의를 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낫지만 저게 진짜 과연 그럴까? 저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7억 각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리베라 호텔, 아나운서 스타일, 가세현에서 분명히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세현한테 섭섭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터뜨렸으면 마무리도 안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혐의가 나타나서 끝난 겁니까?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겁니까? 김성진 씨 있잖아요. 김성진 씨. 이준석의 로비랑 카이스트한 같은 그런 출신. 분명히 그 사람도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함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겁니다. 이준석과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어찌됐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당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은 일단 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튀려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같은 20대 30대 이렇게 청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튈 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고시를 패스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건데, 그냥 같은 급에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돋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바닥으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돋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같은 20대랑 30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젊은 사람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군계 일학처럼 빛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분명히. 예. 자기가 돋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자기 당에 들어오지는 않고 자기 당과 입장이 비슷한 입장에서 계속 여당을 쳐주기 바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거는 우리 당도 아닌데 자꾸 도와줘. 근데 들어오기에는, 내 밑에 두기에는 좀 아까워. 내 밑에 두기엔 좀 위험해.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예, 그 위성 정치하면서 계속 위성에서 계속 때려주기, 협공을 쳐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죠,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걸 알 거예요. 예, 교활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뭐 대선 후보로 예를 들어서 자기 전략대로 들어간다 쳤을 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자기가 뭐 대선 후보 뭐 경선에 붙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3당 후보 이렇게 나와고 붙었을 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자기 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겁니다. 뭐 김두관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거 아닙니까?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몇 자 토론 나올 거 아닙니까? 뭐 TV 토론 나오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이준석 의원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그런 공격에 의해서 그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준석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이 합당을 하든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진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예. 7억 각서. 예. 그리고 김철근이를 오밤중에 보내가지고 사람 하나 보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게 할 말입니까?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이낙연이나 그때 한 거 보셨죠? 계속 자기 당에서 그거를 더 제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뼈아프게.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이 합당을 하거나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거나, 예, 그리고 이주면 목줄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1대1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유일 독재, 유일 천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자기 목을 겨누주는 사람이 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두지로 2인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준석 의원의 그 약점 많은 이준석 의원의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터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내피셜입니다. 뭐 제보를 받아놨거나 뭐 의혹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마실TV 내피셜인데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거 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저렇게 변방에서 쳐주다가 만약에 자기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이럴 경우에 분명히 그 카드를 꺼낼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스타일에, 예. 그 상납을 한 그 여자분의 그 신상 같은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녹음이라든가 그런 걸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실장 아시죠? 그 리베라 호텔 그 로비를 한 그 실장, 그 사람과 예전에 한번 접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성, 예.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해서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그런 사람의, 이번에 보셨죠? 장재원 의원 거의 공소시가 다 됐는데 그 여자분이 들고 나온 거 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이준석 의원의 그런 것도 분명히 녹음돼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북한에서 잘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미인계를 이용해서 뭐 목사님이라든가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뭐 자기의 그런 걸 남겨뒀겠죠. 예. 미인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이라는 사람들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북한의 지령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그런 교육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분명히 그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교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그런 프로파일 같은 게 분명히 거기에는 다 있을 거다. 예. 다만 이준석이가 계속 그게 변방을 쳐주길 원하고, 저 아웃사이드에서 절대로 대선 후보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쳐주고, 너가 만약에 36 집단 당대표를 해도 얼마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상관없다. 다만 대선 후보까지 그것까지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요구일 겁니다. 예. 이준석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만약에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큰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내가 그런 비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준석의 목표는 아마 돈일 겁니다. 돈. 예. 그냥 혀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돈. 예. 그게 원하는 거지, 뭐 육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런 처신부터 깨끗이 해야죠. 그게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저 사람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그런 비리, 예? 뭐 그런 성상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그겁니다. 이준석 의원의 그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국민의힘은 들고 있지 않아요. 예, 국민의힘은 들고 있지 못하고 그런 야당의 그런 이재명 쪽에, 예, 그런 사람들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제보라든가 분명한 증거를 들고 있어요. 다만 터뜨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 다만 그 사람이 큰 욕심, 예, 대권이라든가 이런 거 욕심 내는 순간 분명히 이준석 의원은 다시 한번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은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 하는데 먹히네? 이렇게 해도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뭐 대선 후보 등록하고 이런 거 하겠죠. 내가 만약 이준석이었다면 나는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찍소리 않고. 그래,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 누군가는 내 잘못을 알고 있다. 다만 그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정말 강력한 상대가 나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리고 여당에 힘이 있다는 여당도 자기의 그런 비리를 못 밝혀내는데 누가 날 밝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경거망동해서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뭐 돈은 어느 정도 벌겠죠.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욕심을 떠나서 권력 욕심까지 더 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하는 순간 더 큰 상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더 큰 상대가 누군지 보셨죠? 국민의힘은 자기의 밥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법원, 사법 카르텔, 사법부, 검사보다는 법원 판사들,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 거를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당신이 설령 안 했다 한들 그 사람들은 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골로 보낼 수가 있어버린 겁니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 조직 단체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좋은 관계로. 이재명과 민주당과 이준석은 계속 그렇게 그냥 연기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계속 치는 척 하면서, 공격하는 척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예,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이런 근거 없는 게 낭설이 아니라, 내피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대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로지 집권이 목표인 사람들, 그런 사람 보십시오. 운동권 세력들, 말이 통하지 않는 운동권 세력들 보시면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 비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참아놨던 거겠죠. 예.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 엉뚱한 사람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진짜 뭐 그런 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너무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진짜로 이준석이가 다른 당 뭐 이렇게 대선 후보 다 제끼고 이재명과 1대1 대결에 들어섰다, 그럼 진짜 다 꺼낼 거 아닙니까? 카드로 모든 카드를 다 꺼낼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운 좋게 진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또 탄핵을 할 겁니다. 탄핵 난발할 거고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했지만 제 초반에 그걸 탄핵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결국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도 저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물어뜯는 거 보셨죠? 예, 그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은 조용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 욕심을 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내면 분명히 물어뜯진 않아요. 근데 끝까지 물어뜯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김건희 여사도 좀 속 시원할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발을 담가놓으니 계속 저렇게 들춰내는데, 차라리 속 편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겠습니까? 돈도 100억 가까이 있겠다. 뭐가 아쉽겠습니까? 예. 집도 좋은 데 사는데, 예. 예. 솔직히 뭐, 다른 거 봤을 때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명예만 실추됐지, 그분들이 뭐 경제적인 손해 봤을 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문재인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만약에 그렇게 된다 치면,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털릴 것이며, 친인척까지 털릴 것이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리 많은 청년이? 자기가 맨날 청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는 깨끗한 청년은 얘기 안 해요. 능력 있는 청년 이런 거 얘기하지, 자기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죠. 청년팔이는 하는데, 청년의 가장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김문수 장관도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청년 아닙니까? 더 깨끗한 손과 더러운 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러운, 참신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하다 치더라도 깨끗한 손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치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계속 물어뜯길 거 아닙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감당할 자신 없을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금은 변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처럼 그렇게 물어뜯길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대선 후보 돼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 이게 보니까, 왜냐면 그냥 봐주진 않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물어뜯잖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 의원은 좀 긴장해야 될 거예요. 예. 그냥 여기까지 내가 한계라는 거 생각하고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카드를 꺼내서, 당신의 그 비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카드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 당신이 그 야심을 드러내거나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그럼 당신은 이재명과 등을 쥐고 그렇게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재명과 그 다음에 민주당과 그리고 이준석의 관계 제가 제 내피셜 한번 심도 있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 뭐 근거가 있겠습니까? 어떤 뭐 설득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과 민주당이 제대로 한번 붙어보거나 같은 당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조사하는 그런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한번 그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한번 통과해가지고 정말 만약에 자기가 비리가 없다, 전혀 그런 뭐 유승 호텔, 리베라 호텔에서 그런 관계가 없었다, 아나운서 스타일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뭐 씨알라스 두알 뭐 이런 거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가세어는 완전히 폭파시키던가요. 둘째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검증을 당신이 통과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당신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마실TV가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민주당의 그 촘촘한 특위에서의 그런 검증을 한번 받고 진정한 대선 후보가 돼보십시오. 그때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